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29차시 시간이고요. 서양적 세계관의 전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 문화적인 변화 사례를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는 오늘은 사상적 변화 사례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나올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만국공법이라는 겁니다. 만국공법이란 18세기 이후 서양 국가들이 주권국 간의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면서 만든 뭐예요? 국제법 질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청나라에서 청에서 먼저 들어왔는데 청나라에 있던 윌리엄 마틴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입니다. 네, 책 이름이 바로 만국 공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술을 하면서 들어왔던 동아시아의 서구적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만국공법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보시면 이 만국공법은 서양 열강이 차별적인 국제질서와 불평등한 조약의 합리화에 이용됩니다. 너희들도 주권국이니까 우리랑 이런 조약을 맺어야 해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국의 이용 방법을 살펴보시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양과의 교섭할 때 만국공법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만국공법을 근거로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으니 그게 바로 이와 쿠라 사절단들이었죠. 네. 근데 사절단에서 이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본인들이 이 불평등한 조약을 어디에다 활용해요? 바로 강화도 조약에 활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거나 청이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을 이것 때문인 거 아닌가라는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었었는데 청일전쟁 이후에는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모색하는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는 이 만국공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각국은 그 승인 여부를 모두 자주적으로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는 이 말로써 불평등한 조약을 합리화하려고 했다는 모습도 여러분들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살펴볼 건 바로 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자연에서 약육강식과 자연도태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사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자연적으로 뒤떨어지는 국가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양 열강의 약소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날쌔게 문명화로 넘어가고 여기 시빌리제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문명화라고 되어 있지만 중국은 그에서 뒤만 바라보고 있는 뒤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네, 이로써 일본이 어떻게 본인들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겠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에는 사회 진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일본의 화원양제 또는 중국의 중체서용, 우리나라의 동도서기론을 비판합니다. 우리 중체서용, 동도서기는 압니다. 중체서용 같은 경우는 중국의 몸 그리고 서양 것을 사용한다. 우리 동도서기도 동쪽의 도, 이게 바로 중국이겠죠. 중국 거를 사용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일본의 화혼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혼이라는 것은 일본 고유의 정신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양제는 서양의 기술을 의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정신 그대로 있고 서양 기술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각각이 어떻게 했다?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비판하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개혁을 통해서 자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일본이 이런 것들 많이 활용했는데 일본이 약육강식의 논리를 내세워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 것을 주장을 하고 일본의 침략을 어디 침략?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는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토 히로유키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백인이라는 우월한 인종이 야만스러운 미개인들과 침략 약탈 전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세계 전체의 진화를 촉진하는 자연 선택 법칙에서 나온 것이다. 열등 인종이 멸종에 이르고 우월 인종이 전쟁으로 그 문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진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 인종들은 멸종에 이르니까 우리는 우월 인종이 되어야 한다. 특히 뭐로? 전쟁으로.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청나라와 대한제국은 청나라는 그리고 대한제국은 이 서양 문물 수용을 통해서 각각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청나라는 변법자강 운동으로, 우리나라는 애국개봉 운동으로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자? 바로 생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약육강식의 원리가 굉장히 당연하다는 식으로 정당화가 되다 보니 요런 것들이 조금 사상적으로 또는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굉장히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청나라 인물이 바로 이 양치처 변법자강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선 6.1준이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머리를 되게 짧게 자르고 있는 모습 단발했던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요. 간단하게 끝나는데 여러분들 한번 오늘 내용 보시면 두 가지 배웠습니다. 바로 만국 공법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만국공법이랑 사회 진화론 둘 다 중요한 거는 이 만국공법이나 사회 진화론 둘 다 공통점으로는 뭘 정당화하더라? 침략을 정당화하더라.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받아들여진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것들을 각각 청나라며 우리나라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이것들을 각각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만국공법과 사회진화론 잘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언론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수업 시간에 29차시 내용 정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